병원에서 혈압 재지 말고 집에서 이렇게 재세요. 안녕하십니까? 건강이신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번에 내가 멈추기 전에라는 책을 저술한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입니다. 1. 혈압은 병원이 아닌 집에서 재야 할까요? 혈압 측정은 사실 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만약 어떤 의사가 고혈압약을 처방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환자를 쉽게 고혈압 환자로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환자가 병원에 오는 그 순간 대부분 평상시 혈압보다 10에서 15mmHg 정도 올라가거든요. 소위 말하는 백의 고혈압 현상이죠. 사실 병원에서 재는 혈압은 의사 입장에서 그저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그 혈압이 환자의 진짜 혈압이라고는 절대 할 수 없죠. 물론 병원 혈압이 지나치게 높다면 환자분의 혈압 상태를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정확한 혈압 측정 방법은 무엇일까요? 24시간 동안 혈압을 감시하는 장치를 채워놓고 하루 종일 활동하면서 자동으로 기록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 하루 중 혈압 변동을 보고 몇 %나 고혈압 상태였는지 파악하는 거죠. 비용이 저렴한 검사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별표 집에서 본인이 혈압을 재는 겁니다. 별표 2. 수은 혈압계는 이제 그만. 혈액의 압력을 물기둥으로 환산하면 거의 10m에 달합니다. 만약 혈압계를 물로 만든다면 10m짜리 장치를 만들어야 하니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액체이면서도 비교적 무거워서 압력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물질을 찾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수은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은으로 혈압계를 만들어 수은 기둥이 14cm 올라가는 압력을 140 mmHg (밀리미터 머큐리)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역사 때문에 아직도 수은 혈압계로 의사 선생님이 직접 재야만 내 혈압이 진짜 혈압이다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서 혈압을 재는 그 순간 혈압이 10에서 20 mmHg 올라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게다가 수은 혈압계와 의사가 청진기를 사용하는 방식은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별표 이제는 수은 혈압계보다 더 정확하거나 거의 동등한 수준의 전자 혈압계들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별표 그러니 혈압을 재실 때 수은 혈압계를 굳이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수은 혈압계로 재면 덜 정확하게 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은 병원에 와서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별표 스스로 진단하는 것입니다. 별표 현재로서는 별표 팔뚝 혈압계가 가장 정확하며 이걸로 집에서 측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별표 3. 집에서 혈압 이렇게 재세요. 언제 재야 할까요? 별표 혈압은 하루 중에도 변동이 있습니다. 보통 오전이 더 높아요. 아침에 일어나 활동할 때 혈압이 높고 이외로 활동하다가 오후에는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만 재면 본인의 고혈압을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별표 오전에 재는 것이 좋습니다. 별표 다만 오전에도 바쁘게 활동하다가 재면 활동 때문에 올라간 혈압을 고혈압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별표 오전 중 약 10분 정도는 편안하게 안정된 상태 별표로 있는 겁니다. 고혈압 진단의 기준은 레스팅 혈압, 즉 안정시 혈압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불편함도 없고 힘들지도 않은 상황에서 잰 혈압이 140, 90 mmHg를 넘어갈 때 고혈압이라고 진단합니다. 만약 머리가 아픈데 혈압을 재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재는 게 아닙니다. 재지 마세요. 별표 어떻게 재야 할까요? 별표 아무 증상이 없을 때 집에서 10분 정도 편안하게 안정된 후에 가지고 있는 혈압계를 꺼내 버튼을 누르고 가만히 계세요. 혈압이 측정되면 별표 첫 번째 측정값은 지우십시오. 별표 그리고 별표 한 번 더 누르세요.
별표. 두 번째로 젠 혈압을 본인의 진짜 혈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별표. 이 과정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세요. 혈압계를 마치 장난감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매일 측정하면 누구보다 자신이 가장 정확한 혈압을 알게 될 겁니다. 팔뚝 혈압계로 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표. 혈압계는 어떤 것을 사야 할까요? 별표. 팔뚝 혈압계는 비싼 것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5만 원 수준에서도 이미 인증받은 혈압계들이 많으니 6만 원 넘어가는 제품을 사지 마시고 인터넷에서 저렴하고 검증된 혈압계를 구입하셔서 집에서 꾸준히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소금의 진실, 그리고 비만과 식습관. 1. 소금과 혈압의 진짜 관계. 별표. 나쁜 식습관이라는 말을 하는 게 참 애매하죠. 사람들에게 평생 지중해식이나 가장 담백한 한식만 먹으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 먹겠어요? 어쩌다 삼겹살도 먹고 어쩌다 술도 마셔야 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중요한 건 건강 식단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가지고 내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나요? 인데 많은 유튜브 영상이나 책에서 짜게 먹는 것과 고혈압은 관계가 없다. 고 결론 난 것처럼 얘기해서 혼란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별표.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별표. 과거에는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단순하게 삼투압 현상 때문에 나트륨이 물을 끌고 가서 혈장량이 늘어나 혈압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비과학적인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전해질 균형을 아주 정교하게 조절하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먹어도 대부분 배출합니다. 실제 혈액 속 나트륨 농도는 아주 일정하게 유지되며 정상인이라면 짜게 먹어도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연구 분석을 통해 밝혀진 바는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별표. 교감 신경계가 항진된다. 별표는 것입니다. 교감 신경계는 투쟁도피, 파이트 오어 플라이트 반응을 담당합니다. 호랑이를 보거나 불이 났다고 생각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죠. 내가 죽을지도 몰라, 도망쳐야 해 라는 위기 상황에서 없던 힘이 생기고 혈압이 200 이상으로 심박수가 150 이상으로 급격히 올라갑니다. 짠 음식이나 매운 음식 같은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몸은 마치 싸우자는 건가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약간 상승하는 것이죠. 만약 이런 식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교감 신경계가 오랫동안 항진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별표. 기능적 고혈압 별표로 이어집니다. 살이 찌고 짜게 계속 먹는 생활을 지속하면 기능적 고혈압 상태가 오래 지속될 것이고 결국 혈관에 변성이 오면서 별표. 기질적 고혈압 별표로 진행되는 겁니다. 즉,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된다는 것은 한두 번 먹는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별표. 지속적으로 짜게 먹을 때 교감 신경계 항진으로 인해 기능적 고혈압 상태에 이르고 그런 생활을 유지하면 결국 기질적인 고혈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별표는 의미입니다. 이는 짠 음식뿐 아니라 단 음식, 매운 음식, 심지어 뜨거운 음식 등 모든 자극적인 음식에도 해당됩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때 내 혈압에 부담을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별표. 2. 신경과 전문의의 절박한 경고. 가장 안 좋은 것은 비만. 별표. 그 어떤 것보다 혈압에 더 안 좋은 것은 바로 별표. 비만. 별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심장 근육의 크기는 동일한데 몸이 비만해지면 심장은 더 많은 살덩이에 혈액을 공급해야 합니다. 심장 입장에서는 더 많은 혈액을 짜내야 하는데 혈액량 자체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거든요. 물론 심근벽이 조금 두꺼워지긴 하지만 몸이 살찌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결국 심장은 더 빨리 뛰고 더 높은 혈압을 유지해야만
더 많은 혈액을 순환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살이 찌게 되면 기본적으로 혈압과 맥박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10월, 11월이 되어도 반팔을 입고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을 보신 적 있나요? 그런 분들은 대사 기능이 굉장히 항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대사 기능이 항진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혈압도 올라가고 맥박수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근본적으로 별포 심장의 수명을 갉아먹게 됩니다. 별포 우리가 평생 뛸 수 있는 심박수는 정해져 있다고 할 정도로 신생아 때는 심박수가 굉장히 빠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살이 쪄서 혈압이 오르고 맥박수까지 올라가는 것은 대사 기능이 과도하게 항진되면서 본인의 심장 수명을 단축시키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잘못된 식습관으로 비만이 되고 대사 증후군, 높은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등 상태가 되면 혈관 변성, 즉 동맥경화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별포 혈압을 가장 빠르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 본인이 비만이라면 무조건 살을 빼는 것입니다. 별포 적어도 50대 이전, 특히 40대 이전 분들 중에 비만 때문에 혈압이 높으신 분들께는 약보다 당장 살을 빼면 고혈압과 당뇨가 모두 사라질 수 있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뇌졸중 환자의 경우는 약간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극단적인 식이요법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미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 있고 위험 요인도 많습니다. 60세, 70세 이상 된 분들께는 이미 극단적인 방법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혈압이나 당뇨 같은 조절 가능한 위험 요인을 약물로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살이 찌지 않을 정도의 운동, 골고루 섭취하는 식단, 그리고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아스피린, 꼭 이런 사람만 드세요. 아스피린은 원래 바이엘이라는 제약회사가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해 만든 약물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천연물 신약이었죠. 우리가 아는 수많은 약물들이 다 천연물에서 유래했습니다. 아스피린을 개발한 후 환자들에게 투여해 보니 멍이 들고 심지어 출혈도 생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연구하다가 이 약을 먹으니 혈전이 좀 덜 생기는 것 같다는 경험적인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나중에 약리학이 발전하면서 이 약의 성분이 혈액 속 별포 혈소판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별포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은 별포 항혈전제 별포이지 혈전을 녹이는 별포 혈전 용해제가 아닙니다. 별포. 흔히 항혈전제를 먹으면 피가 묽어진다 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피를 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액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세 가지 세포가 있습니다. 적혈구는 120일간 산소를 공급하고 백혈구는 하루 이틀 면역을 담당하며 별포 혈소판은 약 일주일간 몸에서 혈전 형성을 담당합니다. 별포. 혈전은 언제 형성될까요? 혈관이 터져 출혈이 생겼을 때 혈소판들이 몸을 던져 그 부위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몸으로 방어막을 치는 것처럼요. 혈관이 손상됐다는 신호만 있으면 아주 재빠르게 달려들어 혈관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혈전이 생기는 상황 중에는 출혈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처럼 동맥경화 때문에 혈관 내벽이 파열되고 안쪽이 패이는 경우입니다. 이때 혈소판들은 이걸 보고 출혈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실제로는 출혈이 아닌데도 말이죠. 그래서 혈소판들이 그 손상 부위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마구잡이로 혈전을 만들어내고 결국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동맥경화가 있는 사람에게 아스피린을 투여하면 혈소판 기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혈전을 만들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죠. 동맥경화로 인해 혈전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혈전 형성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할 위험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아스피린을 먹어야 할까요? 별표 출혈 경향성은 없지만 혈전 경향성이 있는 사람들 별표 이 먹으면 반드시 이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사소한 충돌이나 매운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이장관에 미세한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비빔밥 한 그릇만 먹어도 이가 자극받을 수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에서 출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다면 작은 출혈이 대량 출혈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혈전 경향성이 없는 사람인데 아스피린을 꾸준히 먹다 보면 오히려 이 출혈 문제로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별표 아스피린은 명백하게 약입니다. 별표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다고 해서 기분 따라 드실 약이 아닙니다. 만약 먹어야 한다면 이것 역시 평생 먹어야 하는 약이고 먹을 필요가 없다면 절대 드시지 않아야 합니다. 환자분들께서 아스피린을 보약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별표 전문의 약품으로 생각하셔야 한다. 별표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년 이후 운동 후 커피, 반드시 이것 주의. 별표 1. 중년 이후의 운동, 꾸준함이 핵심, 별표. 남자들은 인생에서 언제 운동을 가장 많이 할까요? 주로 40대 이후에 많이 합니다. 20대, 30대 때는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회식 열심히 하느라 몸을 다 망가뜨려 놓죠. 그러다가 직장에서 어느 정도 이치에 오르고 시간 조절이 가능해지면 그때서야 취미 생활을 찾으면서 운동을 시작하는데 또 너무 과격하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상상 이상으로 갑자기 운동을 엄청나게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이 그렇게 과하게 운동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운동 자체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혈류량의 상당 부분이 근육으로 향하게 됩니다. 뇌혈관에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은 이미 대다수 심장혈관에도 동맥경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격렬한 운동을 해서 혈액을 근육으로 너무 많이 빼앗기게 되면 심장이나 뇌로 올라가는 혈액이 부족해지면서 별표 갑작스러운 심근경색, 급사 또는 뇌경색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별표. 따라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이 좋지만 뇌졸중을 겪으셨던 분들은 그런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별표 하루에 1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별표이 중요합니다. 한두 번, 일주일 정도 하고는 이제 충분히 했어 라거나 같은 운동이라 질려서 안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본인의 운동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운동입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잘 선택해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별표 2. 커피, 하루 한 잔 괜찮을까? 별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커피를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우리가 허가령 임상 시험이라고 부르는 피보탈 클리니컬 트라이얼, 피버텔 클리니켈 트라이얼은 환자들을 동등한 상태로 놓고 한 그룹에는 이 약을, 다른 그룹에는 진짜 약을 주어서 변수를 최대한 통제한 다음 오직 약의 효과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커피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는 가짜 커피를 마시고 누구는 진짜 커피를 마시게 해서 3년 동안 지켜봅시다. 이런 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커피 연구는 설문조사 형태의 섭외입니다. 커피를 언제, 몇 잔이나 마시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 연구 대상자들의 변수가 전혀 통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들의 결과는 전부 중구난방, 즉 일관성이 없습니다. 카페인이라는 성분은 명백하게 우리 몸에 없는 인위적인 화학 물질입니다. 약으로서 몸에서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뇨 작용도 있고 각성 효과도 있으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효과를,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약으로 작용하기에는 매우 미량입니다. 만약 당뇨 환자분이 믹스커피 마셔도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정말 마시고 싶으면 한 잔 드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목숨 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커피 한 잔보다 당신이 약을 철저하게 복용하고 혈당을 잘 재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커피 같은 경우는 만약 하루에 4~5잔씩 마셔서 심계항진, 심장이 두근거림이 오거나 잠을 못 잘 정도라면 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커피는 아주 가볍게 본인의 몸 증상에 맞춰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표 하루 한 잔 정도는 무리가 없다. 별표 구 보시면 되겠습니다.